저 사람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갈 거야라는 정말 거대한 착각 속에서 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감사위원 선정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권 교체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진 특유의 그 뭐랄까 힘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람들 주목하게 하는 힘.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말로 야, 박근혜 대통령이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특유의 힘 같은 게 있더라라고 얘기했더니 제 후배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선수대요, 역시. 아, 선수죠. 네. 그러니까 그 선수라는 말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게 정치인들을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선수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선수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게 대중의 이목을 끌고 이 공기를 장악하는 능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로는 정말 타고난 정치인이다. 그 정치인의 귀환을 지금 보고 있다 하는 네. 느낌이 저는 사실 많이 들었어요. 이제 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많지는 않을 텐데 네. 어떤 이제 작용들을 하게 될지 예. 그런 게 되게 궁금한데 저는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8시 반에 나오고 네. 나와서 이제 현충원 가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네. 약간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인수위와 네. 청와대가 네. 약간 지금 갈등하면서 힘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저께 한은 총재 그 지명도 있었고 맞아요. 그랬는데 약간 좀 그게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만나겠다. 네. 그리고 뭐 취임식에도 모시겠다, 부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약에 만나게 되면 네. 마치 이제 전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되면서 예. 그 모습이 부각되는 게 문 대통령이 제일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11시도 안 돼가지고 문 네. 대통령이 아니 만나는데 무슨 조건과 협상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말 얘기 듣지 말고 제발 그렇게. 우리 둘이 만나자 막 그런 메시지가 뉘앙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 급한 것 같아요. 먼저 네. 내가 먼저 만나야 되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윤석열 당선인 또 발언이 또 한 수위가 또 높아졌어요. 586대 말 듣지 말고 뭐 이렇게 좀 더 세게 또 디스를 하더라고요. 예. 디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이것도 이런 하나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나온 것만으로도 네. 이게 작용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입에서 실제 어떤 메시지들이 네.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러면은 또 다른 작용으로 맞습니다. 크게 그 변화를 불러올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이게 정치를 오래 했다는 거, 정치를 예. 오래 하면서 또 그 정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이 진리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소주병 날아와도 끝까지 자세 흐트러진 모습 없이 웃으면서 말씀하는 거 보고 아직 살아있네 싶었음 뭐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네. 또 초췌한 모습으로 사진에도 나오고 해서 아 이분이 정말 많이 늙었고 이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까 하는 네. 의문이 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나온 거를 뵈니까 쌩쌩하다. 선수다 하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스토브리그 끝내고 예. 봄 맞아서 네. 이제 트레이드 시작하고 네. 한 느낌. 네. 이제 리그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리고 말씀이군요. 이 정치 재개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전망이 가장 핫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연설 이 국민 담화문에 보면 이 안에 모든 뭐가 있을까요? 예.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겠지에 대한 질문과 묘한 답이 있어요. 시민 여러분, 제가 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루지 못한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애매합니다. 자, 이루지 그쵸. 못한 꿈, 네, 다른 이들의 목, 네, 좋은 인재들, 네. 작은 힘. 힘. 이 작은 힘이 뭘까요? 네.
이루지 못한 꿈은 또 뭘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자 너희들이 혹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건 뭔지 알겠어. 예. 저의 답은 이겁니다라고 내놨는데 답이 또 다른 수수께끼가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내놓으면 관심은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살아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저 영화 속 대사 있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영어의 몸으로 4년 이상을 보낸 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네. 살아있네. 예. 살아있는 선수다. 모습을 선수다. 예. 확인을 하셨고 네. 어떤 변수로 향후 이제 네. 윤석열 정부와의 또 정치 민주당과 관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갑자기 뭐 우리 물어본다고 신차장이 그러면 저 있잖아요. 이거 전혀 사전에 조율 안 된 거예요. 라이브 하는데 예고도 없이 또 뭐 물어보려 지금. 우리 신 차장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면 예. 문재인이 밉다, 윤석열이 밉다. 누가 더 미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미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네. 소위 말해서 애증, 애증? 네. 머릿속으로는 도와주고 싶고 지지하고 네. 잘 되길 바라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또 밉고 네. 그렇지만 도와야 하고 네. 그리고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거. 그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네, 나한테 왜 저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 뭐 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과연 그때 저는 지금도 그 대통령 박근혜에게 뭐 탄핵을 주문한 뭐 했던 그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그때 장면들이 잘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어떤 그 경험을 한 그 경험을 또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의 경험도 했고 그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좀 왜 그랬냐? 당신들은 나에게 왜 그랬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라면은 사실은 이게 이 과거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계시던 분들의 스탠스를 보면은 전 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감옥에 갔다 온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 시작한 운동이 윤석열 때려잡자 운동이 아니라 윤석열을 돕자 운동이었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당시 일테면은 검사는 손발이었을 뿐이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을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차장 말씀한 대로 확실히 이렇게 애증의 관계 그게 정말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지금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윤호중 민주당 뭐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그래서 가장 겁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수위에 이제 법무부랑 그러니까 대검이랑 뭐 따로따로 이제 업무 보고도 했고 했는데 그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그것도 있고 소위 말해 지금 5월 9일 정권 넘겨주기 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수완박을 왜 그렇게들 정권 이미 대선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답은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검수완박이 참 검수완박 큰일 났죠. 저는 정말 이 청와대가 어떤 분위기였나는 저 박경미 대변인이 징징 울던 것들 저는 그걸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국민을 받드는 조직이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1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무슨 팬클럽 모임이나 저는 약간 사교 집단의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패배했다고 그 대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징징 우는 거를 보니까 이 집단 자체가 이 정권은 한시적인 거고 우리는 그 권한을 5년 동안만 행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라를
자기네들이 소유라고 본 것 같고 정말로 자기네들은 너무나 옳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은 딴 데로 정권이 넘어가는 거는 어마어마한 후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나는 옳은 사람인데 내가 왜 졌지? 네. 저 사람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갈 거야라는 정말 거대한 착각 속에서 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네. 그 어떤 제 페이스북 친구가 누가 보낸 걸 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했지. 뭘 집값도 했지? 많이 올려놓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맞아요. 없어요. 한 게 없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정부 저는 이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 첫 출범해갖고 얼마 안 되던 날인가 조국 민정수석부터 뭐 그 다들 이제 드레스 네. 셔츠 같은 예, 거에다가 예, 예. 그 하얀 와이셔츠에 아메리카노 한 잔 예. 고 그냥 청와대에서 평생 그 4년 동안 그 제스처만 취하다 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일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 선진국이 된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아니 컵 아메리카노 그게- 마시면 선진국인가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 큰 공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게 흔히 말해서 목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 팔아놓고 인테리어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자꾸 인사를 하고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 오늘 윤석열 당선인 비유. 네네 네. 그 비유인데 제 비유라면 저는 네. 아파트를 팔아놓고 나서 지금 안에 내력 벽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를 그쵸, 썰어내 그쵸. 놓는 거라고 생각을 구조를 하거든요. 바꿔버리는 구조를 거죠.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그래서 되죠. 아파트에 그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바닥도 그대로 두고 원래 천장이랑 이런 거 그대로 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들어와서 고치려고 네. 인테리어 좀 해서 쓸 수 네. 있죠. 근데 저는 에이씨 들어오는 놈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바닥 뜯어내고 계약서 썼고. 내력벽 이거 막 썰어놓고 저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갈등에 오늘 아침 일부 신문들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저기 하는 총재뿐만이 아니라 사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감사위원. 네. 7명의 감사위원 중에서 네. 감사원장 포함해서 7명의 감사위원이 그 7명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최소한 과반인 4명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럼요. 두 자리가 공석이에요. 네. 5명 중 두 자리가 공석인데 그거를 하나씩 마치 합리적으로 들려요. 네. 물러나는 대통령이 하나 할 테니까 네가 들어오는 하나 당선이 해라. 하나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권 초기에 네. 전 정부에서 했던 네.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 산자부에서 원자력 정책이라든지 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련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이라든지 들여다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7대4라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을 네 명. 누가 갖고 있냐는 그 다수적 우위 때문에 그렇죠. 판판이 막힐 거예요. 그렇죠. 판판이 막히고 발목 잡고 감사원에서 성과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전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그 감사를 할 수가 감사를 할 없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그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한다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그게 바로 그 방금 말씀하신 내력벽. 네. 내력벽이고 뭐 구조 변경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권 교체한 이유가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집은 팔았지만 그 집이 돌아가는 거는 내가 영원히 관리하고 싶어. 이런 지금 마음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뭐 네. 곳곳에 알박기 네. 했고 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KBS 사장 작년 12월에 바뀌었고요. MBC 사장 내년 2월까지 해야 되고 방통위원장도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네. 곳곳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작년에 됐습니다. 맞습니다. YTN 이런 데도 다 바뀌었고. 다 그대로 네.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구조를 그대로 하게 하면서 앞 정권 초반에 2년 반 내년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는 네. 그냥 개념 계속 해박 놓고 갈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홍정원님께서 윤 당선자님의 맷집으로 문정권을 막아내서 다행입니다.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지금 좌파 흔들어대는 것에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제니님은 지난 5년보다 남은 50일이 더더욱 숨막히고 지긋지긋합니다. 아이고 진짜 진짜 그 비유 와닿네요. 저 사람들 저 지독한 선민의식 구역질 납니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 뒀는데 윤석열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50일 동안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개혁의 뭐 마지막 보루를 세워놓고 가겠다라는 마인드일 거예요. 마인드가. 저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니 그런데 자기네끼리는 잘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질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니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았으면 말이죠. 네. 사실 이거는 집을 팔아서 중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확정됐고 이제 예. 이사 날짜만 남았어요. 예, 이사 이사 날짜만 남았는데 돈 다 받고 잔금 다 치르고 일단 자기는 집만 빼야 되는 사람이 짐은 안 빼고 집안에 내력벽 썰어놓고 바닥 뜯어내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상한 개미나 바퀴벌레 구멍 만들어 놓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 오늘 비유가 네. 그 집 팔아놓고 무슨 짓이냐 네. 그 비유가 너무너무 적절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너무 점잖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점잖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용산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번에 지금 인수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걸 보니까 역시 그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이 네. 그냥 정말로 요즘 직진남 좋아하지 않습니까? 딱 정말로 직진만 하는 것 같아요. 네.